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행성편 중에 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는 중급이고요.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태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음양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은 생명의 원천이고 개성과 창조력의 상징이지만 지구 주위를 돌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울타리를 치는 달이 없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거나 잠재력의 상태만 존재할 수 있다. 적어도 점성학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달이 지구를 싸고 돌면서 그 바깥 세계의 다양한 세력들을 수용하여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보호 양육할 때 그 태양의 생명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갖고 있는 주기는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망월 주기, 그래서 상망월의 주기가 개인 의식과 무의식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발전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준다는데 달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태양은 생명체의 근본 에너지와 기본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의 관계는 태양은 기본 목적, 그게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태양은 근본 에너지,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서브하는 역할,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알려주는 거, 인생 여정을 알려주는 거, 그것이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궁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이제 25년 3월 31일 차트이거든요. 9시 1분 차트이고, 마산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나오는 차트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이 표시가 있는 선을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문을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천궁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천궁도에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보여드려요. 자, 달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달은 잠재의식에 의한 선입견 또는 자기에 대한 느낌,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려는 충동이 있고 가정과 감정의 안정을 느끼려는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요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느끼고 싶다. 이게 달의 욕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보통 생각보다는 정서와 느낌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달은 본능적인 반응이 과거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달은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과거와 같다. 그리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가정을 상징하고 가족과 관계가 있다. 달이 어느 사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양육받았으며 또 남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런 스타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달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양육을 받았는지 또는 이 어머니의 양육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가족과 관련이 깊은 게 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달은 우리의 지금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과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를 보통 기억하는 거, 과거를 나타내는 게 문이다,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 자리에 있는 달이죠. 그래서 과거에 엄마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나도 다음 자녀한테
어떻게 양육을 할지 나타내 주는 게 여기에 있는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4번, 5번, 6번, 7번 하우스에 문이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느 사인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황소 자리에 문이고요. 그리고 7번 하우스에 들어있죠. 어떤 사인에 들어있고 어떤 하우스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리딩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문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달은 달 에너지의 표현 방식입니다. 달은요,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행성은 다 긍정인 것과 부정이 있죠. 그래서 긍정으로 표현될 때는요, 창조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부정으로 표현될 때는 자기 파괴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이 상징하는 이 높은 차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화를 이루고 못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리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용, 남용하고 있는지, 부정으로 쓰고 있는지, 이것도 어스펙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아야 되고요. 달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스펙트는 고급 가정에서 진행을 하니까 중급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달의 표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상대의 감정에 잘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만족을 하고 자신을 부드럽게 수용을 하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민감하죠. 지나치게 민감하고 불안하고 애매모호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은 긍정으로 표현될 때와 부정으로 표현될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한데 달의 주기가 28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도 있고요. 긍정으로 사용하게 되면 활기차고 움직이는 게 내적인 만족이 되지만, 부정으로 가게 될 때는 조금 애매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우울이 오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과 우리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결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달은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이 이 원소의 상태가 어떤 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욕구가 충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요, 불사인과 만났을 때, 달이 불사인과 만났어요. 그럼 달이 있잖아요. 불사인과 만났다. 불이 어떤 거였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을 때 1단계에서 자, 불사인은 양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자자리,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이런 행성들 불사인과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 원소, 불의 별자리랑 같이 만났을 때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힘과 믿음을 자신있게 표현하고요.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 약간 들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사인과 달이 만났어요. 그러면 좀 급하다. 우리가 행동이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행동이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움직인다. 그리고 행동이 빠르다. 그리고 약간 좀 들떠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자, 흑사인에 만납니다. 흑사인은 어떤 게 있어요? 자, 황소 자리가 있었고, 처녀 자리가 있었고, 염소 자리가 있었죠. 근데 흑사인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안정감이 있고 꾸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이 주기가 나중에 나오지만 28일인데 얘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흑사인을 만나게 되면요, 안정감과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근면성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게 문과 흑사인이 만난 거고요. 문이 공기사인과 만납니다. 자, 달이요, 공기사인 뭐가 있죠? 쌍둥이 자리와 천칭 자리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병 자리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천칭 자리, 물병 자리의 특징은 뭐였어요?
지식과 지혜를 나타낸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 같이 호기심이 많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은요, 냉정한 사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 예측을 바탕으로 반응을 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낀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문이 물사인과 만납니다. 물사인 뭐가 있었어요? 자, 개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가 있었죠. 물사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정서입니다. 정서. 감정이죠. 감정. 정서와 감정을 나타내는 게 물사인인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이제 물사인이 부정으로 가게 되면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깊은 느낌에 몰입할 때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는 불사인과 만나면 뭐 당연히 열정적으로 반응하겠죠. 그리고 흑사인과 만나면 안정감 있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공기사인과 만나면 약간 냉정해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죠. 물사인을 만나면 정서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1단계 초급 과정에 그 3대 특질과 4원소가 나오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거 찾아가지고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달은요, 달은, 우리 그 달의 특성을 봤을 때, 달은 굉장히 감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태양이다. 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이다. 그래서 달은요, 나의 감정과 내면의 니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적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고, 이 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양육한 사람과 영향력 그리고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또 한마디로 감정의 기억 창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전 주기는 28일,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27일 7시간 43분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달도 우리가 12사인이 있잖아요. 12사인, 12별자리가 있는데 그 한 별자리에, 그러니까 주기가 28일이다 보니까 12별자리를 머무를 때 한 사인에 2.5일씩 머무른다. 그래서 2.5일이 머물러서 우리가 혹시 타로 하시는 분들 왜 오늘 질문을 했던 거 똑같은 질문을 혹시나 3일 뒤에 하세요 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양자리 달이면 한 2.5일 이후에 황소자리 달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뒤에 다시 열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인에 머무는 게 2.5일 정도 된다. 그러니 12사인을 다 움직이게 되면 28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 사인에 2.5일을 머문다라는 거. 그리고 원소는 다른 원소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4원소 중에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거는 여자 왼쪽 눈이에요. 그리고 위, 가슴, 방광, 비장, 골수에 영향을 줍니다. 달이 만일에 비너스나 머큐리 같은 머큐리와 어스펙트가 이루어지면 바람이 분다. 그리고 주피터와 이루어지면 맑은 날씨, 세턴과 만나면 추운 날씨, 그 다음에 화성과 만나면 붉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달을 비유할 때는 변덕이 심한 여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춥고 축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달은 어머니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내를 나타내기도 하고 서민, 사춘기 전에 어린아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남성의 차트에서 문을 보면 어머니 또는 그의 이상형, 그러니까 배우자의 이상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달은 무의식, 과거의 향수를 나타내고 마음의 변덕과 관련이 있고요. 달이
처음에 달이 만들어져서 보름 동안 열심히 움직이죠. 그래서 보름이 만들어지고 보름달이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보름달에서 다시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뉴문에서 풀문까지 움직이고 나면 다시 풀문에서는 다시 부서지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생리 주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일 쉬고 14일 동안 또 14일을 만들어내고 14일을 부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능과 감수성, 내향성, 수용성, 방위력, 기분, 느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달은 감정적이고요. 주관적이죠.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달은 안전에 대한 기본 욕구를 나타내는 게 달이다라는 거죠. 자, 달의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달의 키워드는요. 안전과 보안입니다. 그래서 집, 부동산, 안정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감정과 본능을 나타냅니다. 직감, 무의식을 나타내고 양육과 보살핌을 나타내기도 하죠. 어머니, 가족, 돌봄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주기, 생리 주기 또는 대중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행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달은요 그 본능적으로 정서와 느낌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달은 본능적인 반응,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가족과 관련이 깊은 거 그게 있어요. 달이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으로 표출되는지 부정으로 표출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달의 키워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정과 보안, 감정과 본능, 양육과 보살핌, 생체 리듬을 나타내는 게 달의 키워드입니다. 달의 키워드이고요. 달의 직업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요,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거. 그래서 왜 안전과 보안, 뭐 이런 거를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달은, 보통 돌보는 직업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아이를 돌보는 거 그런 직업을 하면 좋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직업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뭐 어부나 선원이나 물과 관련된 직업. 그래서 뭐 달이 어떤 사인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해군이나 군인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해외와 관련되어 있는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식업, 요리사나 음식 서비스 관련된 거, 그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달은요, 우리가 그 계자리, 기본 집에 쌓이는 계자리고요. 달은 4번 하우스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달은 그 신화적으로 봤을 때도 데메테르나 아르테미스 이런 신화가 있죠. 그리고 달은 색깔적으로 봤을 때는 은색, 흰색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달은 신체 부위, 아까도 신체 부위, 눈,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라면, 지금 여자, 가슴, 방광, 그 다음에 비장, 골수도 있지만, 위, 그 다음에 자궁, 이런 것도 조금 신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도 달에 의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그 달이 알레르기까지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달의 기본 개념은 계속 나옵니다. 달은 감정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본질, 자신의 감정적 본질과 감정의 기억 창고이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습관과 본능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반응, 식습관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눈 깜빡이는 거, 딸꾹질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달이 다 반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살핌을 주고받는 방식, 애착관계를 맺는 방식, 그러니까 어머니 또는 자신을 양육해준 사람과의 관계, 영향력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이라든지 집의 환경 이런 것도 나타내 주고요. 감정적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은 요일은 월요일을 상징한다.
그리고 수호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은 감정적인 거다. 기본적으로 감정과 뭐 감정의 기억 창고다. 무의식적인 감정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달은 또 타로 카드 하신 분들 2번 고위여사제의 달이 보이죠? 그리고 또 달이 어디 있어요? 18번 달 카드도 있습니다. 그죠? 메이저 카드에는 2번 고위여사제 18번 달이 있고요. 또 7번 전차 카드도 어깨 견장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 카드에도 보면 검 2번 달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컵 8번 컵 8번도 달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달과 관련된 이런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나타낸다. 감정적 본질, 감정의 기억 창고를 나타내더라. 이거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문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페이스를 통해서 또 그 문페이스의 의미를 통해서 성격을 또 알 수는 있는데, 우리가 태양보다 달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넣어 놨는데, 이제 달은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2하우스, 그래서 하루에 2.51을 머무른다고 했죠. 그런데요, 12하우스를 지나는 건 2.51을 머무르지만 달의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8가지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달이요, 우리가 뭐 달이 처음에 생겼다가 보름을 가잖아. 보름달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하는 이 달의 상태가 8가지 패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달이 처음에 생겨서 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뉴문이라는 것은, 자, 뭐 예를 들면 출현하고 있다. 주관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고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충동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 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렇게 나오는 단계, 그것을 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크레센트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을 주고 키웠더니 조금씩 새싹이 더 나왔다, 맞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달의 기본적인 용어, 여기 뉴문은 합작이라고 하고 초승달 단계를 나타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매우 활동적이고요. 본능적인 직감이 발달하는 단계, 크레센트 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퍼스트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지력이 강하고 무언가를 조작하는 능력, 조직하는 능력이 있어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크레센트 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요,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죠. 여기가 지버스 단계, 볼록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버스 단계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고요. 사회와 문화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지버스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풀문이거든요.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 많더라.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서 애쓰더라. 그게 이제 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디스미네이팅입니다. 산포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배우고 체험한 것을 전파하는 전도자, 그래서 지식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이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째 단계까지 갔고, 7번째 단계는 서드 컬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하얀 달,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 삶에 편안하게 안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드 컬러에 달이 있다 하면 직업의 변화 변동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사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단계, 이 발사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용서하는 시기, 미래를 내다보는 성향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금음달이 되고, 이 상태가 지나면 다시 뉴문이 되고요. 크레센트, 그 다음에 퍼스트 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버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풀문이죠. 디스미네이팅. 그래서 이것도 이 단계가 12별자리를 상징했을 때는 한 사인은 2.51을 머무르지만, 달이 보름달에서, 그러니까 달이 뉴문에서 다시 발사믹으로 돌아오는 게 주기가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인에는 3.51을 머무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태어난 날에 의해서요. 태어난 날에 의해서 문이 결정이 되고요. 태어난 달에 의해서는 선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태어난 시간에 의해서는 어센던트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0 아까 그 제가 다시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2025년 3월 31일이란 말이죠. 31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9시 5분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달이 토러스 달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난 날에 의해서 달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기 앱에 보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달의 위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달의 위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면 내가 내 생일을 집어넣으면요, 내가 어떤 때 태어났다, 어떤 달에 태어났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달의 위상을 한번 쳐보시면 내가 그 달의 상황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이 내가 어떤 타입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타입에 의해서 나의 성격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뉴문은 카리스마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기차고 생기발랄한 에너지가 있고요. 인간관계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주관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개척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의 변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개척자다. 이게 이제 뉴문 타입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또 뉴문, 아까 크레센트 문 다 있었잖아요. 타입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문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풀문은 이상주의, 자기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믿음, 그런 걸 찾을 때 자기를 찾는데 자기를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각이 있고요. 그리고 내면의 상반된 에너지를 통합시키는 숙제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종교나 이상주의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에너지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게 이제 문이 이런 주기에 의해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에 의해서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의 형태로 태어났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달의 주기는 28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8일이고, 그러니까 같은 별자리로 돌아오는 게 정확하게 27.3일,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조승달에서 상현달,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달의 상태가 7개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서 8개 상태가 달의 형태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또 이런 8가지의 상태가 있고, 또는 또 별자리 타입에 따라서 달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달의 제목들이 달의 제목을 보게 되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행성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성이 이렇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선 에리즈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했잖아요. 그러면 문 에리즈부터 파이시스 문까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되게 좀 복잡하죠.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명왕성까지 10행성을 공부할 건데, 거기에 각각의 별자리들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겠고, 그리고 외워야 할 공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자주 듣자. 자주 듣고 공부를 하면 이 또한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소 힘이 들지만 이것도 하나하나씩 깨쳐나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긴 시간이지만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는 문 에리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